이 폐업 사망으로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됐는데 이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1,805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연락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폐업 이후에도 사용될 예비 연락처 확보 등 이 대책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아직은 뭐 특별히 검토하신 게 없으시죠? 네, 저희가 노란 우산 공제책 이야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환급금 숫자로 드러나니까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문제는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한시적인 배달 수수료 지원은 답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생협의체 8번 했고 10월 30일 한 번 더 남았는데 아직은 합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전이 되니까 이제 기사에 나온 대로 협의체 관계자부터 정부가 뒷짐만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끼리의 이제 협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가 혹시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이나 전략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상생협의체 안에서의 정부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러 협상 대상자들이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전략이 있냐고요. 근데 그 노력이 끝난 다음에 저게 방송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칙적인 네. 얘기 말고 이제 구체적인 무슨 안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장관님 조정이나 중재위원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떤 협의체에서요? 일이든 네.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국내에 관련된 수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이제 해야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냥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양측을 압박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자발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정부는 이런 대책을 갖고 갈 거니 그러면 당신네도 다 피해가 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안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은 뭔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그냥 일단 10월 30일까지는 원래 정부가 목표했던 10월 달 합의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 정부가 지금 고려 중입니까?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기부 상생협력 정책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부는 가서 뭐를 하십니까? 그냥 논의하시는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은 아니지만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부가 설명하고 지금 전달하는 있습니다. 의견이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계세요?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배달 입점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 수수료에 있어서의 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달 앱 협의체에서의 배달앱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낮춰달라가 이제 중기부의 입장입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적절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광고와 관련돼 있어도 여당한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면 업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업체에서 중기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오늘 중기부만 참여하는 건 아니신 걸 아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예요. 무슨 압박할 수단이 있냐는 거죠. 제가 그렇죠. 여쭤보는 거 무기가 있냐? 공정위와 여러 가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무슨 바랍니다. 비밀 상황도 아니고 이게 이제 다 알려진 건데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 정부가 나서면 항상 보면 결국 정부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자체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4개 부처가 기본적인 정부 안을 만드셔야 그쪽에서 눈치를 보고 합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딥테크 스타트업에 관심 많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고 미팅도 많이 하셨는데 딥테크 업체들이 정부에 원하는 바가 뭡니까? 딥테크 업체가 굉장히
영역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딥테크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성장 아니, 엔진의 그래서 몇 동력이니까요. 개라도 분야별로 다르더라도 10개 업체들이 정도. 원하는 것들이 뭔가요? 네, 지금 이제 성장 단계별로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업체들 경우에는 해외 진출과 해외 VC들의 투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산안을 내년도 거 보시면 이제 정부가 10대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27.1%가 증액된 이제 1,31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를 보시면 2024년 상반기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80%가 늘었어요.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벤처 투자의 47%, 거의 절반이 딥테크 이 초격차 기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창업이 되기도 하고 비교적 VC 채널도 많고 이 팁스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데는 일반 스타트업이에요. 이 딥테크들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는 민간 투자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요. 정부도 투자는 민간이 우선이고 부족한 거는 정부가 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반 스타트업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정부의 그 투자액이 한 29.5% 줄어들었어요. 딥테크 육성도 좋은데 일반 창업 기업을 기울이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투자의 기본은 많이 어차피 돌아다니는 민간 투자가 많이 되는데 정부가 얼마나 서로 걷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규제 영역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초기 스타트업은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당장 정부의 돈이라도 매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데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에 부족한데 들어가는 거다라는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 협상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딥테크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서 시장이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는 초기 창업, 지역, 임팩트 펀드 같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